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던 장면입니다. 한국 운전은 세계 최고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예. 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지자들의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자력계를 열심히 지원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탈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총리님 답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상황이나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나머지 후보들 모두 다가 앞으로 탈원전을 하든가 혹은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다들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 원전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는 점점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게 세계적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네. 저하고 좀 반대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줄인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선진국이라든가 우리가 많은 유럽 선진국들도 보면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확실히 줄여가고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원전 자체를 이제 발전을 하지 않는 나라들도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그 원전이 우선은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원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용 후 연료 처리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어느 하나 만만하지가 않고 또 이 원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들이 방사능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처리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의 발전은 급격하게 발전하였습니다. 안정성도 월등하게 강화가 되었었는데 제가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은 원자력 확대 유지가 68.6%였습니다. 지난 3년간 9차례 조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총리님, 이런 여론 이런데도 계속 탈원전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왜 국민 의지에 역행하는지 답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설문조사라는 것은 문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 문항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저는 또 제가 가진 자료, 다른 기관이 한 현대경제연구원이라든가 또 원자력 학회가 2019년에 한 것 이런 자료를 보면 또 그걸로 이제 원전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쪽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런 여론조사, 그러니까 원전이 오히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후보 시절에 앞으로 원전을 의존하지 않는 다른 새로운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라고 후보가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당선이 됐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책 자체를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공약이 국민들로부터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정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무슨 당장 예를 들면 원전을 안 하겠다 이러면 비현실적이지만 향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60년간 원전은 역시 중요한 우리 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다만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규 원전 짓지 않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정부 여당은 이번 한미 원전 수출 협정에 대해 최고의 성과라고 자평하셨습니다. 예. 총리님께서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도 옛날부터 우리 국내에서는 더 이상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우리가 해외 원전 수주가 될까라고 이야기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우리처럼 이 원전 밀도가 너무 높은 나라에서는 더 이상 원전 짓는 것은 무모한 일이지만 아까 그런 어떤 아직도 원전이 필요하거나 또 원전을 신규 도입하려는 국가들한테 이 원전 수출하는 것은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원전 전문가들이나 원전 생태계 이거를 또 유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18년도에 최고 대통령한테 원전 사고 한 건도 없었다며 세일즈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랍에미레이트 바카라 원전 완공식에서는 가장 안전한 원전은 한국 원전이며 신의 축복이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5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원전 수출 협력에 합의를 했습니다. 아니 정부 여당에서는 내로남불 DNA도 있는 것입니까? 근데 이러한 이중성은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봐 주십시오. 네. 의원님, 어떤 국내 사정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해외 수출에 관한 하는 이제 특히 그동안 기술을 갖고 있던 미국이 자신들이 원전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도 이제 그만한 검증받은 시공 능력 이런 부분들을 파트너를 잡을 수 없으니까 한국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미국은 서로 이 원전 시장에서 아주 협력을 해서 지금 꼭 아까 원전이 효율적인 국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예를 들면 폴란드 경우에는 지금 원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또 체코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적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국가들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앞뒤가 다르다 그죠? 앞뒤가 국내와 다르다기보다도 국외가 다르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의원님 말씀드렸잖아요. 이 국내는 더 이상 짓기에는 너무 요 좁은 국토에서 원전 밀집도가 너무 높으니까 또 국민들도 이제는 원전 아니고도 다른 에너지 소위 다변화를 통해서 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이 많지 논리 않습니까? 같으면은 10년 내에 한국에 노원전에 몇 개가 폐쇄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 지금부터 보면 초기에 건설했던 원전들은 이제 그 수명이 어느 정도 수명이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몇 개가 폐쇄되는?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몇 개나 있죠? 원전 에너지 전체 차지하는 비중 한 30%, 원전 전체는 한 40개 되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24개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10년 내려다보는 폐쇄 원전이 10개나 됩니다. 40%가 폐쇄가 됩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 연장까지 포함한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2029년까지 10개의 원전이 폐쇄된 계획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총리님이 말씀하셨는데 총리님께서는 2016년 월성 원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원전 빼고 에너지가 가능할지 자신이 없다. 하지만 결국 정책을 지평하는 집단 의제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비과학적 의지와 철학에 따르겠다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비과학적 의지라기보다도 아까 그러면 그 무렵에 우리 국민들이 지난 대선 때 각 후보자들이 왜 이런 공약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당시에 국민들 마음을 이렇게 관통하는 분명히 뭐가 있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각 후보들이 모두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당선된 분이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는 중대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압식 원전은 일본의 비등식 원전과 비교하면 구조와 안전 차원에서도 월등합니다. 원자력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안정성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여전히 원전이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는 뭐 완벽한 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 지난번에 일본 후쿠시마도 원전 자체에 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지진 해일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것은 인재였었습니다. 뭐 인재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뭐 하여튼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완벽하다라는 거는 의원님 그거는 좀 너무 우리 지나친 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왜 우리가 탈원전을 하게 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안전한 원전이 심각하게 우리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호위병들이 주요 요직을 꿰차고 있고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에너지 정책을 동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봐주실까요? 본인이 채워봐도 최소 22명이나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과학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을 본인은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벌써 원전이 우리 에너지의 중요 부분을 차지한 지가 지금 꽤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전 쪽의 진흥과 원전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그 위험성에 대해서 하시는 또 반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만큼 두터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탈핵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력 안전위원회만 보더라도 월성 1호기
취소 소송을 맡았던 민변 변호사에게 민변 변호사를 비롯해 가지고 탈핵 단체 위원들이 장악하여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등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광우병이나 사드 전파 선동과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우리 국민들이 이제 옛날보다는 훨씬 정보를 다양하게 흡수하시고 판단하시니까 의원님이 우려하시듯이 조금 과장된 위험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76.8%라는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8.7%라는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조사 기관에 따라서 제초에 우리가 탈원전을 진행할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가짜 뉴스가 저는 작용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실이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더 이런 것들이 더 안전한 어떤 원전 운용이라든가 또 미래에 있어서의 무슨 SMR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연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으면 그나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과학적 인식이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 그러면은 탈원전으로 인해 가장 누가 피해를 봅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그 건설 과정에 종사하시는 그런 여러 우리 국민들하고 또 관련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피해를 일차적으로 저도 그 점에 공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그 인상 요인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부분은 이제 한전이 워낙 작년에 조금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국민들한테 부담을 좀 주지 말고 한전이 자체 흡수해달라 그런 이익을 많이 내줬다 하는데 예. 작년에 한전의 적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적자보다도 우선 재무제표상은 작년에 이익이 좀 났습니다. 이익을 많이 냈다 그러는데 적자가 지금 눈덩이가 쌓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 총장님 탈원전이 인해 가지고 산업 피해 규모는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업 피해 규모 나와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니까 이걸 참고하겠습니다만은. 네. 첫 번째는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가 되어 있고요. PPT 자료 한번 볼까요? 네. 원전 산업 총 매출액은 2016년도에 비해 6조 7천억 원이나 격감하였고 종사자 또한 1,700여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야적장에는 원자로의 먼지만 사용하고 800여 개의 협력사는 연쇄 부도로 직면했습니다. 미국 원자력 라이센스도 반납해야 할 지경에 있습니다. 총장님, 대구 경북 지역의 피해는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 지역 울진과 영덕 또 경상북도에서 말씀하시는 피해액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 사이에는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네, 파악하시면 제가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3, 4기와 천지 1, 6기가 취소되면서 경북도 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대구 경북의 지역 고용은 연 인원 기준 1,240만 명이 감소되고 사회 경제적 손실 비용은 약 4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법정 지원금 5조, 지방 세수 360억 원이까지 합치면 총 9조 5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한울 1, 2호기는 3년 가까이 운영 허가가 지연되면서 6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도 추정됩니다. 총리님, 탈원전은 대구 경북 지역의 재앙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단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보신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의 피해를 당한 산업 혹은 국민들에게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고민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건설이 돼서 가동할 때 받는 지원금을 쭉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그까지 다 계산해서 우리가 그걸 못 받았으니까 그게 손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분야에서 분명히 이렇게 점점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일자리가 줄고 있고
당연히 이제 업계의 매출도 줄고 있다라는 건 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어떤 산업으로 이전하든가 혹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2018년인가에 발표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어떤 이 연관 산업으로의 어떤 이전이라든가 혹은 그런 게 가능하겠는가. 예를 들면 뭐 원전 해체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쪽으로 우리가 투자할 여력은 없겠는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TK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총리님 그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